안녕하세요. 자연환경, 토양의 첫 번째 시간, 영양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토양을 통해 순환하는 영양과 순환 과정에 관해 알아보고,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인간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토양을 통해 순환되는 영양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탄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한 화석연료도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순환 과정을 살펴봅시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함유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빗물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하천은 침전물과 함께 바다로 향하면서 결국 바다 밑바닥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는 셈이죠. 바다는 대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생물 또한 탄소 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광합성과 호흡은 대기와 생물이 빠르게 상호작용하는 탄소 순환 체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호흡을 통하여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식물과 동물이 죽은 후에는 이들의 잔해와 사체에 포함된 유기물이 산소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로 되돌아옵니다. 또한 오랜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 생성된 화석연료들은 과거 생물들에서 유래된 상당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암석과 퇴적층도 매우 느리긴 하지만 거대한 탄소 저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탄소 순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암석은 화학적 풍화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퇴적암의 유기탄소 산화를 통하여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산 활동을 통하여 암석으로부터 순식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도 하지요. 해양과 대기 또한 탄소 순환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바다 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해양 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다의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는 심층수의 용승을 통하여 표면으로 올라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대기와 해양, 암석과 생물권 등 지구 전체에서 탄소가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돌고 도는 것이 지구의 탄소 순환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질산염,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질소, 분자상 질소가 있는데, 이 중 분자상의 질소는 대기 중에 약 78% 존재하고 있으나 화학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극단의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들은 질소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몇몇 특정 질소 고정 생물에 의해서만 질소가 순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고등식물, 동물, 미생물 등은 암모니아나 질산염, 유기질소를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암모니아, 질산염 및 유기질소는 토양이나 물속에 그리 많지 않은 한정된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소 기체가 대부분의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질소, 즉 유기질소, 암모니아 질산염 등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은 특정 생물에 의하여 진행되며 또다시 질소 기체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질소 화합물의 순환 과정을 질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생물체가 대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여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작용을 질소 고정이라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환원하여 암모니아로 만드는 대사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인 리조비움과 다른 질소 고정 미생물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대기 중 유리질소가 질소 고정 박테리아, 광합성 박테리아, 녹조류에 의해 암모니아, 질산염 같은 화합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산업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 물질이 실제 토양에 매립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워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15번은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보전을 위한 것인데, 이 목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토양입니다. 농지나 산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생명을 위해서는 토양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농경지의 52%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서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써 약 15억 명이 영향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막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1200만 헥타르로 1분당 23헥타르가 사라지고 있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 중 74%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토양의 산성화는 토양의 수소 이온 농도가 점점 낮아져서 발생하게 되는데 농경지의 경우 논에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기 퇴비보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미생물이 사라지면서 토양이 쉽게 유실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양의 유기물들이 쉽게 씻겨 내려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의 사용을 대폭 감량하고 유기질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지원함으로써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토양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균계, 조류, 원생동물, 선충류 등 다양한 생물들을 살려야 가능합니다. 건강한 흙 한 티스푼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유기물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약 58%가 탄소인 유기물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단당 및 그들의 잔여물 또는 셀룰로스와 같은 탄수화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화합물들은 에너지가 풍부하고 쉽게 유기체에 접근하여 토양 미생물들에 의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텅 빈 토지는 탄소를 산화시키는 반면 식물은 그 산화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생물을 살리는 것이 토양의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대표적인 회복 방법은 녹색 식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녹색 식물이 공기와 토양 사이 방어막을 형성하며 미생물에 의한 탄소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도 토양 탄소의 주요한 적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땅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토양 탄소를 보호할 뿐 아니라 광합성의 위력을 통해 토양 탄소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콩과 식물이나 피복작물로 파종 후 토양을 덮는 농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토양의 탄소를 증가시키고 침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탄소와 질소의 영양소 순환과 토양의 건강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